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새벽 FOMC에서는 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 FOMC의 금리 인상 결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코인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라는 법안들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들이 코인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돼서 묵직한 조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고래들의 움직임이 큰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다른 것들보다도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파월이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를 바라보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오거나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뷰가 바뀌고 있는데, 페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뷰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표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뷰는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푸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지표들이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FOMC는 보면 될 것 같고요. FOMC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미국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또 기관들이 들어올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합의를 거의 이뤘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상원에 통과가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 코인은 상품이다,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증권법이나 SEC가 규제하는 부분들이 다 우회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고요. 그렇게 무엇보다도 먼저 이걸 가지고 왔고, 코인 시장이 좀 잠잠하고 조용하지만 이 법안이나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 뒤에 미칠 영향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미국에서는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로 크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SEC에서는 코인은 증권이다 이런 것들로 계속 묶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 하원에서 이제 코인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기 때문에 CFTC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게 미국 의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블랙락에서는 2022년도에 이제 코인이나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식과 이제 채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주식과 채권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코인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 세 개를 묶었을 때 비트코인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84%를 구성하는 게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나왔던 리포트긴 한데, 여기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84%가 비트코인을 넣는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블랙록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돈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더 쉽게 구성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들어오는 것인데, 블랙록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제일 많은 운용사인데, 그런 곳에서 비트코인을 현물 ETF를 했을 때 운용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보고서를 미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면, 현물 ETF가 나왔을 때 블랙록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비트코인을 많이 담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장이 조용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심리적인 건 이 심리 지표를 통해서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의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 지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자리인지를 보게 되면 아무도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지점, 즉 완전히 이제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지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락한 지점하고도 유사할 만큼 관심이 없는 지점이거든요. 너무나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코인이나 비트코인에 관심을 둬야 나중에 상승을 했을 때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에 대해서 누가 코인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때 들어오셔가지고 유동성 창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게 심리적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을 봤을 때도 프리미엄 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투자자들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이 시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시기를 잘 보시면 하락이 있던 시기에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이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관심을 둬야 되는 좋은 지점이다라는 게 각종 지표, 심리적인 지표로 찍히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제로 코인을 파는 비트코인 셀러들이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의미 있는 건데요. 이럴 때 매집을 해가면 롱터몰도 숏터몰도 SOPR 다른 지표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모아가면 분명히 좋은 지점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각종 많은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이제 모아갔을 때 이렇게 모아가가지고 이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을 워낙 많이 이제 사이클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크게 영향은 없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치거나 혹은 관심을 두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며칠째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고래들이 계속 이제 비트코인을 재분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뭐 웨일 볼륨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비트코인을 많이 팔았다는 것과도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재분배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분산, 그 다음에 이제 재배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익스체인지의 인플로우, 당연히 비트코인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하락장, 이때만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은 거는 당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에서도 이 서플라이가 계속 거래소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뭔가 재배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터몰더들이 비트코인을 얼만큼 어느 가격에 들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거 예전에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가지고 왔던 자료와 같은데, 뭐 26K, 그다음에 27K, 29K, 그다음에 30K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쇼터몰더들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고, 그렇게 9K 요 사이에도 지지를 하고 있는 요 라인이고요. 27K 중요한 라인이고, 그다음에 26K가 또 중요한 라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이 구간을 지지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재밌게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한번 보고 거기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소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이 뒤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할 자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리 지표예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리 지표, 그다음에 각종 온체인 데이터, 그다음에 뭐 거래소 지표들,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너무 기분 좋게 매집을 해나가면 좋은 구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 불장이 오기 전에 몇 번 안 남았기 때문에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이클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UTXO 에이지밴드를 봤을 때도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사이클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매매하는 2024년도, 2025년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고, 이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이 자리가 돌아봤을 때는 좋은 자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플이 그러니까 뭐 팔라우랑 CBDC 관련돼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CBDC라고 보면 안 되고, 팔라우에서 그러니까 뭐 CBDC에 준하는 그 리플에 위에서 이제 기술 바탕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배킹해서, 뭐 팔라우에서는 아마 달러로 거래가 되나 봐요. 그래서 달러를 배킹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를 파일럿 테스트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리플 위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리플이 잠잠할 때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리플이 SEC 판결 이후에 꿈틀꿈틀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기사랑 이 기사는 완전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리플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리플 위에 이제 달러를 베이스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뉴스가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SEC 판결 이후에 펀드들이 많은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플, 솔라나, 스텔라 아르멘 이렇게 세 개가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리플과 솔라나 스텔라 루멘의 가격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의회에서 뭔가 법안이 나오면서 코인 관련되어 있는 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